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을 같이 듣고 있던 혁명군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다가 발표한 원피스 쟁탈전 10일 이내 드래곤과 사보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솔직히 드래곤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보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사보와 드래곤은 혁명군이라는 테두리로 엮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봐도 상관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다는 이 두 명을 분리했고 이것은 이 두 명이 최종장 원피스 쟁탈전에서 다른 롤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드래곤과 사보 사이의 관계와 사보의 출신 성분에서 앞으로 혁명군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보의 목적과 혁명군의 목적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보와 혁명군의 목적은 천룡인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지 다른 사회적인 이상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과 가까운 해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보는 현재 함께하고 있는 혁명군의 동료들 그리고 루피 일행들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무려 귀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귀족이라는 출신 성분 탓에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유를 추구하는 면이 있었고 이런 면이 에이스 그리고 루피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에이스와 루피가 17살의 해적이 된 이유도 사보가 예전에 귀족 남자는 18살에 정식으로 귀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인 17살에 고향을 떠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귀족에 대한 혐오와 부모에 대한 혐오 또한 엄청난 수준으로 형제들이나 자기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귀족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강렬하게 거절했을 정도로 세계 귀족들을 혐오했죠. 하지만 사보의 귀족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다가 그린 사보를 자세히 보면 미래에서는 정말 그림으로 그린 듯한 비열한 귀족 그 자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0대까지는 썩은 귀족으로서 잘 나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60대가 되어서는 거지꼴이 다 되어서 루피 이름을 팔아서 외상수를 얻어먹으려 하는 완전히 몰락한 모습의 백수로 묘사해놓은 것이죠. 재미있는 건 무슨 일이 생긴 미래에서도 눈이 흉터가 있는 걸 보면 바다로 나가려다 포탄 맞는 과거까지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거기서 드래곤에게 구출되지 못하고 집으로 강제 귀환당할 경우 고아왕국에 물들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오다는 사보를 스케치하였습니다. 사보는 10살의 나이에 혁명군에 주어진 이후로 거기서 자랐으며 그대로 혁명군이 사상에 감화되어서 입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군의 참모총장으로 직위로만 따지면 사보 위에는 총사령관 드래곤밖에 없는데요. 최소 22년 전 이후부터 혁명군이 선대 조직인 자연군이 존재했고 이완 포브 같은 창단 멤버부터 사보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들이 수두룩한데 꼬마 견습부터 시작해서 고작 20살에 혁명군 같은 거대한 반정부 군사 조직에서 실질적인 드래곤의 후계자 넘버 2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드래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사보가 그만한 사상적 굳건함, 통솔력, 지략 등 자질이 받쳐주는 인재인가를 두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혁명군 선박에 밀항해온 지저스 바제스를 그대로 혁명군 본거지인 바르티고까지 데려와 검은 수염의 침략을 받아 괴멸하게 만든 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모하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받거나 개그성이라지만 허당기가 있기도 하고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지만 그렇게 매우 뛰어난 면모를 보인 적도 없이 계획보다는 무력을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는 행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혁명군의 수장인 드래곤과 혁명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원피스 905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쓰러뜨리고 싶은 것은 세계정부가 아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세계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사보 역시 원피스 1085화에서 우리들의 적은 왕들보다 더 위인 저 녀석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2년 전 오하라가 버스터콜로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당시 자용군의 수장이었던 드래곤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고 쿠마와 이반코프를 주축으로 혁명군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혁명군의 목적은 천룡인을 끌어내리고 부패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 검은 수염과의 충돌은 혁명군 입장에서 득이 될 것도 없고 손해만 클 뿐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후퇴였다고 말이죠.
혁명군 간부들이 바르티고에 모이기로 한 만큼 장소를 뉴하프만 왕국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검은 수염 해적단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전력은 충분하다고 보였지만 그래도 상대가 사왕의 해적단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또 승리한다 해도 전력 손실이 커지면서 곧장 사이퍼폴이나 해군 본부가 등장이라도 한다면 혁명군의 메인 전력들이 완전 괴멸을 당하거나 혹은 그 수준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혁명군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장소가 노출된 자신들의 기지만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인 전력들이죠. 드래곤이나 혁명군 간부들의 신변이 괴멸되는 수준은 완벽하게 피했고 심지어 별다른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혁명군이 기지가 없어진 것 역시 큰 타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코알라는 베티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로 쓰러뜨리고 싶은 건 세계 정부가 아니야. 그걸 지배하는 천룡인들이니까요라는 언급을 통해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 정부 그 자체의 전복이 아닌 지배로서 군림하며 정부를 부패, 타락시키고 있는 천룡인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도대체 천룡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싸움을 진행할 것인지 너무 기대되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보는 원피스 1085화에서 이미 지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였죠. 사보는 오로성과 회담을 나누려는 코브라를 발견하고 몰래 숨어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이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모자라 정체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이미 직접 나서기까지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 코브라를 구하기 위해 사보는 정체를 밝히고 이들을 막아서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했던 오로성들의 협공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죠. 심지어 코브라까지 짊어져야 해서 도주도 마땅치 않은 와중에 임의 2차 공격으로 인하여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코브라에게서 루피와 자신의 딸 비비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달라는 사실상 유언을 들은 뒤 혼심의 힘을 쥐어짜는 희생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사보는 성공적으로 혁명군에 복귀 후 베가펑크가 D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루피와 에이스를 떠올렸죠. 저는 사보가 혁명군의 2인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결국 자신의 의형제였던 에이스에 대한 복수가 선행된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혁명군의 군대장들과 다른 병력들이 최종장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상대들은 이제까지 만났던 상대들과는 수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보가 오로성들에게 안전하게 복귀 이후에도 드래곤이 사보를 향한 눈빛이 이상했던 이유와 그를 반겨주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다가 사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를 혁명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고작 천룡인을 처치하는 데에 사용하고 끝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피스 쟁탈전 11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혁명군의 소속의 사보가 원피스 쟁탈전에 엮여서 혁명군의 임무와 조금이라도 다른 행위를 하거나 드래곤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드래곤은 사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요.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지만 드래곤은 아무리 사보라도 코브라 사건과 같이 내부 규율을 어긴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보의 출신 성분이 드래곤과 혁명군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귀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의 의지를 이어받은 자로서 아카이누의 복수 떡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원피스 최종장에서 포커싱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해군 역시 원피스 쟁탈전에서 해적보다 먼저 원피스를 쟁탈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 아카이누와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다는 사보의 떡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리고 있죠. 그 증거로 이미 대염제라든지 드래곤을 초월하는 강함을 가졌다는 이간질이라든지 오다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보가 혁명군 내에서 드래곤이 지시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비중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이유죠. 사보 역시 최종장에서의 파워업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사보 정도의 비중이면 드래곤 아래에서 천룡인만을 따라다니다가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라는 겁니다. 과연 사보의 마지막 상대의 매치업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오다가 원피스 쟁탈전에서 드래곤과 사보를 분리해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